주간의 언론 보도를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민원련 탈곡사들. 임동준 민원련 활동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저희가 오늘 또 민원년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을 해서요. 이달의 오늘 굉장히 또 오전에 또 오후에 네.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왔습니다. 이달의 좋은 보도는 누가 받았나요? 저희가 오늘은 11월, 12월을 통합으로 해서 굉장히 네. 많은 팀이 받았고요. 10개 팀이 받았고요. 10개 팀이. 네. 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국민 TV에는 안 주는 거죠? 저희가 또 대한미디어 부문이 있기 때문에 예. 네,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 TV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안 주셔서 약간 섭섭하다는 말씀을 삐진 척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의 갈등인데요. 이국종 교수, 네. 예. 국립외상센터인가요?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외상센터죠? 예,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장? 병원 측과의 갈등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욕설, MBC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야 XX야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그거를 이제 가져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1월 13일이었죠. MBC가 단독 보도를 하나 냈는데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예.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하는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MBC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언론이 이 사안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이 취재 결과로 드러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권역외상센터가 굉장히 홀대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음성이 있는데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아주대 병원장 음성. 뭐죠? 인간같은 나랑 한번 붙을래노? 아닌가 그런데 왜? 예. 저는 저거를 처음 들으면서 의사이자 교수도 직장인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이구나. 그냥 우리가 굉장히 존경받는 뭐 의사, 뭐 대학병원 뭐 의사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다를 줄 알았더니 상사한테 쪼이는 거는 똑같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강하게 동병상련을 약간 느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 네. 발언들이 사실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맞습니다. 발언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긴 했어요. 그때. 네. 그렇죠. 근데 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외상센터가 홀대를 받았다라는 예. 건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냐면 사실 권역외상센터 내부에는 100개의 병상이 존재합니다. 100개. 네. 예. 근데 이 100개의 병상이 꽉 차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본관에 있는 병동, 1000개의 병상이 있는 그 병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본관에 있는 1000개 규모의 병동에 빈 병상이 있었지만 외상센터에 있는 환자들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주대 원무팀 사무실에 붙은 메모에서는 외상센터 교수들의 이름을 쭉 명시해 놓은 다음에 본관 병실 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병원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MBC가 취재해본 결과 이런 상황이 바이패스라고 부릅니다. 병상이 꽉 차서 이 예.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 바이패스가 무려 57번 발생했고요. 예. 그 중에서 굉장히 바이패스가 많이 있었던 10월과 11월 두 달을 MBC가 살펴봤는데 이 기간에 아주대 병원의 본관 병동은 118병상 내외의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럼 뭐 문제점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죠? 그게 맞습니다. 이제 MBC가 주로 보도를 했나요? 그 부분들을? MBC가 아무래도 이 이슈를 처음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슈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들어갔는데요. 근데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MBC가 보도를 하면서 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짚은 건데요. 예. 외상 환자가 병원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짚은 외상 환자가 외상을 해서 돈이 안 되는 건 아닐 테고. 예. 맞습니다. 예. 외상 환자가 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죄송합니다. 잠깐만. 되게 급격하게 싸늘해지는 이거가 죄송하고요. 예. 네, 외상 환자가 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예.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훨씬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음압격리실 같은 이 비싼 의료시설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은 환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 환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크게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뭐 총에 맞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이런 류의 좀 중한 환자들이 이제 외상 센터에 오는 거고, 이분들을 치료를 하려면은 많은 항생제가 필요하고 뭐 많은 의료 뭐 약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건데, 그게 이제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명한테 쓰면은 한 명한테 쓸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병원이 감당하느냐라는 게 병원 측의 논리나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 이 상급 종합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수가를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병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응급의료센터라는 굉장히 사회적 책무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아주대 병원도 예.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뭐 아주대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익이 뭐 정말 적자를 봤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뭐 드러난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이후에 KBS가 취재를 했는데요. 예. KBS 취재는 어떤 이 방향으로 갔냐면 아주대 병원이 권역 외상센터를 짓기 전과 지은 후의 이익을 비교해 본 겁니다. 예. 실제로 권역 외상센터를 분리하기 전이었던 2015년에는 병원 이익이 72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분리를 한 이후인 2018년에는 병원 이익이 623억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리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 이 72억과 623억이 권역센터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주대 병원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주대 병원 전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역 외상센터를 분리하게 될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권역 외상센터에서 들어가는 돈이 계속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수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보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닥터 헬기 문제가 있었어요. 닥터 헬기가 운영을 하면은 적자를 본다 뭐 이런 또 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국종 교수가 MBC에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예. 했던 내용인데요. 예. 닥터 헬기가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에 도입이 됐죠. 예. 근데 이 도입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예. 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게 어떤 예산이었냐면 의료 헬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전담 간호사를 충원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충원 규모를 67명으로 잡았는데요. 아주대병원이 이 67명을 감축해서 36명만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다른 모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측의 어떤 갈등의 원인을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에서 찾은 언론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황당했는데요. 그 방송은 TV조선 신통방통 1월 20일자 방송입니다. 예. 이 방송에서 출연한 김종래 충남대 특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병원의 경우에 만성 적자인 부분이 중환자실이고 그 중에서도 외상센터다. 예. 특히 비급여 부분이 줄어드는 문재인 케어 이후에 그 적자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비급여 부분이 줄어들어서 적자가 심해졌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그럼 사실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관계를 따져볼 경우에는 이런 주장은 사실 전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네. 문재인 케어를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의 실제 이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그렇죠.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의료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의료보험이 안 되던 거를 웬만한 거를 다 의료보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실행될 경우에 오히려 적자가 늘어난다라고 우려를 할 곳은 건강보험공단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그러니까 더 우려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병원 측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비급여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서 환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음으로써 적자를 병원 운영에 적자를 보존해 왔다라는 주장도 사실 해왔었어요, 그동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당하냐의 문제도 또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그러면 TV조선에서 지적한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주장이 이렇게까지 팩트체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예. 김종래 씨가 이런 주장을 쭉 펼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예.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의사는 얘기를 아니지만 덧붙였습니다. 들은 얘기다. 그렇군요. 어디서 들었나요, 그분은? 이것까지는 제가 김종래 씨에게 연락을 할 수 없어서 그렇군요. 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김종래 씨의 주장이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김종래 씨의 주장은 병원 경영자나 굉장히 의사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병원의 적자의 입장만 굉장히 고려한 것이고요. 이 아주대병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병원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필요한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환자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이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공성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제쳐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 영상, 요 음성이 사실은 약간 시차가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최근 게 아니잖아요, 이 음성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적자를 봐서 한마디로 그 병원장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빡쳤다가 지금은 혹시 잘 대해주고 있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혹시?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나 예. 발언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은 네. 걸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면은 앞으로 이국종 교수는 1년 후 임기가 끝나면은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이제 이 보도들이 막 나온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상처를 너무 입어서 나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MBC가 첫 보도를 냈을 때에도 이국종 교수가 해군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예. 거기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 유사한 말도 그런 있었죠. 이야기도 예.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도 치료라는 의사의 본분 외에 다른 일들에 엮이다 보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분노도 분노지만은 분노보다는 저는 안타깝다. 어쨌든 이국종 교수라는 분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본인의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눈이 하나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분인데 홀대를 받고 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좀 어찌됐든 그 사표를 제출을 한 상태네요. 지금 사표를 네, 제출한 맞습니다. 상태고 그래서 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갈등이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은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TV조선의 예. 이 대담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이 문재인 케어를 얘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이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의 갈등에 끼워 넣은 원인으로 지적한 이 부분은 TV조선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TV조선의 시청자들마저도 이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의 혜택을 보는 대다수의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정책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면서 어떻게든 비판하는 건 정치적 논리,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본인들의 시청자들조차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제 보장성 강화가 100%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적자가 늘어나서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사실 있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합리적으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데 이국종 교수하고 문재인 케어는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한번 기승전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기승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해야 할 부분은 비판을 하되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유희연님이 경험상 돈덩거리는 사람 말 중에 진실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박사랑 감사님은 이국종 교수님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단계 콤보를 날려주셨고요.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핫식스에 상을 주는 거를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또 저희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잘 고려를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농담이에요. 사실은 이게 출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외압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뭐 좋은 보도 네. 모니터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김원경 사무처장님은 뭐 자주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네. 제가 수요일날 뵙습니다. 참고로. 아, 네. 예, 수요일날 뵙는데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동준 민원련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